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테라퓨틱스가 1대1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왔죠. 주가는 오히려 이제 9시 반에 거래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개법 원봉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이제 3일절로 휴장인데요. 자, 투자 전략까지 이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장 전 미증시 선물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미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떤 한 주였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였습니다만 장 초반에 어떤 상승 흐름은 조금 주춤을 했죠. 이 테슬라의 이 투자 인베스트 데이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의 강세가 여전히 좀 이어졌는데요. 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26% 하락세,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는 0.15, 0.21% 소폭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 같은 경우에도 0.27% 일단 하락세입니다. 자, 테슬라, 머스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소액주주와 이 자율 주행 관련되는 부분에서 안전 관련된 클레임 관련해서 뭐 소송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마스터 플래너를 7년 만에 이제 3 버전을 이번에 공개하는데 여기에 어떤 기대감으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새로운 부분으로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재료 노출일지 이 부분들도 3월 초에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국내 시장 어떤 전반적으로 수급 흐름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은 어제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일단 매수를 했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좀 매수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1320원에서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는 3천억 가까이 일단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투신 연기금이 거래소에서 코스닥보다는 좀 수급상으로는 훨씬 좀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만 종목으로 보면 이제 코스닥 쪽에 훨씬 강세가 조금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스닥에서 또 일단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이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훨씬 많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 100여 개 이상 정도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HLB는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강한 상한가 이후에 거의 6거래일 내려가서 양봉의 시가 부근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20일 이평선에서 밑꼬리는 나왔습니다만 강한 어떤 흐름의 반전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파라볼릭 자가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연속성이 없는 모습은 올해 들어서 이 2월 달에도 마지막 거래일까지 양봉이 단봉으로 한번 나오고 그냥 플랫형으로 조정하는 흐름. 2월 달에도 이때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갔다가 지난주 월요일 강력한 상한가를 냈습니다만 밴드 태깅도 실패하고 5일선에서도 지지가 안 되었고 20일 이평선에서 지지했습니다만 양봉은 아니죠. 그래서 시간에도 지금 한 50원 정도 빠져 있고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또 전일보다 오늘 또 많이 늘었습니다. 또 두 자리 숫자로 늘면서 거래량은 많지 않은 데 비해서 공매도 관련되는 수급의 압박이 또 있었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흐름들, 이 흐름들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 보면 이 상한가를 내었는데 지난주 초에 어떤 이 흐름들은 단발성으로 결국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발 어떤 수급들이 또 나오지 않으면서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제 뭐 조정을 했습니다만 일단 양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3월 2일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어떤 시기에 이제 봉이 나타나느냐가 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이죠. 시장의 중심은 계속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에 어떤 수급이 집중되면서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런 상승장에서도 연초 대비해서 큰 흐름을 연속적으로 못 내고 있고 그나마 이제 지난주에 일단 상한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조금 이제 나은 흐름을 1월달 이후에 보였습니다만 이
어떤 재료의 어떤 반영도를 연속적으로 못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지는 흐름들을 거래량 없이 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주가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자, 오늘 뭐 이 기사 관련되는 부분 보면 이 1대1 무상증자라고 하면 사실 뭐 작년 분위기나 작년 초반 분위기만 하더라도 이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 주가 어떤 상승의 어떤 분위기였죠. 근데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침에 이제 일단 거래가 30분 정도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39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해제가 되면서 했는데 이때가 딱 고점이 되면서 바로 이제 물량이 좀 나오면서 다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11,800원 부근에서 하루 종일 이제 옆으로 가는 뭐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재료를 반영하면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오히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도하는 어떤 흐름으로 이 단발성으로 이제 이슈를 좀 묻혀버리는 어떤 흐름들이 테라피틱스에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계열 종목들의 어떤 순환매에도 크게 영향을 좀 주지는 또 못했어요. 이 작년도에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를 이제 실현했던 테라피틱스, 이 HLB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의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재개가 되었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으면서 상당히 이런 상태에서 테라피틱스가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28일 이 기존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중 관련되는 부분을 했단 말이죠. 이런 재료에도 주가가 계보 분봉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수급상으로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는 이제 재무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 개편도 하고 효율화 작업을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라피틱스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 뭐 제야, 글로벌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재무적인 안전성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이 유상증자라든지 자금 조달을 해서 외부에서 이제 우량한 회사들을 들여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재무적인 어떤 개선은 노력을 전반적으로 다 일단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 이제 사업에 크게 성장해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이제 일단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했고요. 별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까지도 또 일단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 유통 사업 관련되는 부분을 처음으로 뭐 원정 사업자로 수주를 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엔데믹 상황에서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좀 부각되는 건 아니겠고요. 결국 이제 진행하고 있는 G3BNT 때부터 진행해 왔던 이 RGN 요구 관련되는 부분, 신경 영양성 각막염하고 안구 건조증 관련되는 부분,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 두 번째 임상 3상 이 70명 규모로 이 환자 모집을 앞두고 투약이 시작되는데요. 투약을 하게 되면 올해 내에 이제 이 부분들이 임상도 종료하고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들이 이제 테라피틱스 입장에서는 모멘텀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치료제로 나왔던 옥스베이터가 굉장히 비싸죠. 약제비만 뭐 10만 달러에 내기 때문에 승인을 받게 된다면 환자 부담의 어떤 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뮤노믹과 같이 좀 시너지도 낼 수 있는 OKM007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상 환자 모집이 지금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이상을 완료해서 학회 발표 결과를 또 기다리기 때문에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이상의 이뮤노믹의 어떤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은 또 언제 발표하느냐가 또 올해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테라피틱스의 무중 관련되는 이슈가 좀 퍼지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이제 뭐 한 0.30, 오늘은 좀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항서제약도 지금 사실 이제 뭐 R&D 관련되는 비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도 이 부분에서 가정 이 단연제 중국 쪽에서는 이 성과의 어떤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뭐 이 그 월봉상의 바닥을 짚고 저점 대비해서는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일봉상에서는 나름 이제 돌파를 조금 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5일 연속으로 좀 내려왔다가 오늘 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 윗꼬리가 좀 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HLB 입장에서는 어떤 기간의 어떤 매수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공매도라든지 이런 대차 거래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공매도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시 이제 조금씩 또 지난 월요일날 상한가 이후에 또 줄진 않고 조금 좀 늘어가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물적 분할 관련되는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줄었다가 일종의 이제 단기적인 어떤 쇼 커버링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또 이제 2월 21일 이후부터는 다시 또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해 어제 기준으로 보면 대차 체결이 다시 또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야 쇼커버링이 이제 숏스퀴즈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흐름이 상한가가 나왔을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의 측면에서는 이제 고가권을 유지를 못하면서 밴드 태깅이라든지 최소 36,000원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이제 이런 부분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 없이 그냥 내려오면서 단발성으로 일단은 했는데 이 양봉이 그래도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에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3월 달에는 이 간암 관련되는 NDA 과정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언론 보도로만 보면 본래는 이제 작년 연말에는 3월달 1분기까지 이제 NDA 신청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다가 최근에는 상반기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또 연내 이야기까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정들이 계속 지금 어, 늘어나고 있다는 말 자체는 단기적으로 어떤 기대감보다는 확인하지 않은 어떤 심리들이 계속 이제 수급상에 깔리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HLB가 이제 주가가 이 기업 가치 어떤 정다와 더불어서 정말 이제 강하려고 하면 점진적인 어떤 상승하면서 추세를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하다가 이제 단발성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어지지 않는 흐름들이 작년 재작년에 갔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의 흐름으로 주가가 가지 않고 점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필요한데 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 양봉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올지 여부가 뭐 이번 주 후반 3월 2일, 3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이 부분이 가장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으로 보게 되면 그 가격이 일단은 33,000원 정도 가격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윗단에 박스권으로 34,000원을 올라가서 36,000원을 가느냐. 이게 또 여의치 않으면 또 3만 원대까지 가격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 흐름들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 다음 주가 이런 관점에서 양봉이 나와야 되는 아주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이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